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부분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단일화와 당적의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미리 녹화한 건데 이제 5월 3일 토요일 날 지금 나가는데요. 당적에 관한 골치 아픈 문제는 아마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대행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탈당을 하고 교섭단체를 이뤄서 그 교섭단체에 지금 많은 세력들을 갖다가 흡수해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지금 한대행의 대선을 치르는 주축이 되어야 된다. 아마 한대행 측도 쉽게 가는 길과 어렵게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가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고 입당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지금 가장 쉽게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윤통의 계엄 탄핵과 관계없이 실제 보수 정당으로서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다. 보수 안에서조차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이 점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대행이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대선을 치르려면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그야말로 이재명 측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다. 계엄 동조 그리고 내란 방조. 그래서 그것이 대선의 지금 핵심적인 낙인 효과로 지금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라고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고 한대행은 방어하는 그런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대선은요, 호남과 중도층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남과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부분들과 선을 그어야 되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계엄과 내란 이후에 지금 5개월이 넘도록 여러 가지 낙인 효과를 이재명 측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언론, 여론조사 회사들이 찍어왔고, 윤통이 탄핵이 인용되어 버렸고 지금 윤통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온갖 특검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맹태균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고,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부터 전부 재수사가 된다고 하고, 이제 3부 토건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다이아 목걸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윤통과 김건희 이 두 부부와 단절한 대선을 치르지 못하면요, 이 대선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옳은가 틀린가라는 부분을 떠나서요,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낙인을 방어하려고 든다든가 그들과 한패라고 보이면 이 대선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만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삼척 동자도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야 된다. 윤통과 김건희하고도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윤통과 김건희는 대선 기간에 아주 조용히 자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통의 변호사 같은 자들이 윤통을 팔아서 신당한다는 이런 우스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거구나 숙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또 대선 끝나고 나면 알아서 하더라도요, 대선까지는 한 달은 좀 참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대행이 당정 문제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이 보호벽으로서 정당이 필요하고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대선을 치르려면 대선과 관련되는 정당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선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선택을 하려고 온갖 고생을 각오하고 대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귀신과도 손을 잡아야 될 마당에 이런 선택을 의도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한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방송이 나가는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최종 후보가. 그러면 이제 탈당을 해서 한대행 옆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이상이 가고 거기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낙연 세력이나 온갖 반 이재명, 비 이재명 개헌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국힘은 결국 단일화에서 이 패배하고 한대행의 단일화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대행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가야 된다. 이것이요,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가 잘 끝나고 나면 이기면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정리하면 되죠. 국민의힘도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니 한국당이니 새누리당이니 한나라당이니 이름을 여러 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윤통이 절여된 마당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도 바꿔야 된다. 한국의 정당 이름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단순한 정당 이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수구 기득권에 향한 정당,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노라고 하지도 못하는 정당,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을 향한 좋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못하는 예스맨 정당,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제 불행한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놔두면요, 옛날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앞으로도요, 또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탄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국의 보수의 색깔도 새롭게 형성하고 새로운 물들도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이런 선택을 가야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요, TV 토론입니다. TV 토론이 3번이 있어요. 그래서 TV 토론이 5월 18일 일요일 날 있고요, 5월 23일 5일 뒤인 금요일 날 있고 또 5월 27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되는 동안에 TV 토론이 3번이 있어요. 이 3번의 TV 토론, KBS, SBS, MBC, 이 토론에서 대선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선 기간이 짧아서요,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도 하겠지만 그런 유세를 지금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는 지금 벌써 지역을 많이 돌았지만은 한대행은 지역을 돌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출마 준비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단일화에 열중해야 되고 새로운 정당 체제를 또 짜야 되고, 그런 속에서 10일이나 지나야 이제 등록하고 지역을 돌 수 있을 건데 또 TV 토론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대행이 지역을 도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TV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야말로 잡초처럼 살아온 마카파와 한국의 슈퍼 엘리트가 그야말로 TV 앞에서 생방송으로 서로 묻고 주고받고 하는 답변에서 수준의 차이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보통 보면 권투 경기 같은데 제대로 정통파로 배운 사람이 잡초같이 거리에서 싸움질하면서 권투 선수가 된 사람한테 의외로 지기도 해요. 옛날에 조지 포맨이 그런 잡초식 들고 알리는 그야말로 정통적 권투 교본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대행이 과거에 TV 중계하에서 국회에서 생떼처럼 달라드는 수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 대답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던 모습을 보면요, TV 토론에서 이재명의 마카파식 공격에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흥분하지 않고 매우 정교하게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오랜 국정 경험과 또 엄청난 지식 이런 걸로 무장한 엘리트 한덕수가 저 이재명과의 TV 토론에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한덕수에 대한 재평가가 한국 사회에 이루어질 거다.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학력이 높은 계층인데 그런 계층에서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냥도 아니고 임기 단축 반 이재명 견연합으로 대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질만 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다. 관심을 가지고요, 많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대선에서 이재명을 보내버리는 길입니다.